자, 테마 40은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이제 과정을 물어보고요. 그다음 효과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없죠, 이제. 그다음에 이 결산 나왔을 때 회계 검사가 먼저죠. 감사원이 회계를 먼저 검사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결산을 합니다. 자, 순서를 물어볼 건데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이제 내년 것은,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에 결산 받죠. 올해 한 것은 작년 거예요. 그러면 작년의 장부가 올해 작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이제 12월 31일이 출납 정리 기한이죠. 이 영수증을 이제 결산할 거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2월 10일까지 결산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출납 기한이에요. 그래서 출납 폐쇄 기한이 12월 말, 그다음 출납 기한이 2월 10일. 그러면 다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각의 중앙관서장한테 줄 거예요. 그럼 중앙관서장이 다 모아야 되겠지. 다 모은 다음 예산 기금 다 모아가지고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언제까지? 2월 말까지. 2월은 28일, 29일, 6년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해요. 6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재부 주면은 기재부는 4월 10일까지 뭘 해야 돼? 국가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 승인 받은 다음에 감사원에 송부해야 돼. 4월 10일까지. 됐지? 그러면 감사원은 이걸 가지고 회계 검사를 해야 되겠지. 맞나 안 맞나. 회계 검사야. 5월 20일까지. 그치? 그럼 받아가지고 다시 정부에 주면은 5월 20일까지 주면은 정부는 다시 감사원 승인 받은 거하고 대통령 승인 받은 거를 5월 30일까지 국회 줘야 돼요. 국회는 그 문제까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 끝내야 돼. 그 다음에 정기국회부터는 뭐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겠지. 환류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과정과 결산 과정은 똑같아요. 정부가 주고 본회의 보고되고 예비심사하고 상임위가 본심사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 받아야 돼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결산은 시정연설이 없어요. 가겠습니다. 1번. 각 중앙관서장은 회계 연도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결산을 만듭니다.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국회 심의가 아니라 국회도 심의하겠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그 다음 국회에 주면은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 받아야 되겠지. 그때 끝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맞는 말이고, 예산이 예정적 계산이라면은 결산은 확정적이죠. 확정된 거고요.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거를 이제 묶은 거네요. 결산은 결과가 정당하면은 집행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정당하면은 그러면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어떨 건데? 그래도 뭔 안 돼? 무효 취소는 안 돼요. 무효 취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은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왜? 무효 취소할 수 있어야지 법률적 의미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치 의미가 더 강하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준 것을 검사해 봤는데 잘못됐다. 무효 취소 안 돼요. 무효 취소 안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2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총액 배분 잘 편성이 있어요. 기재부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부서별로 총액을 내려줘요. 이건 행정부 내에선 효과가 있어요. 구속력이.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중앙관서는 요 총액 범위를 넘어서서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 행정부 내의 문제다 보니까 편성 관계 내의 문제다 보니까 심의 단계에서는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행정부 내 편성할 때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거는 조금만 잡아놓는 거야. 총액을 넘어가지 않게만 조금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심의 과정 속에서 키우면 되겠죠.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부처별 제한은 없어요. 한도액의 제한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제한이 사전에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심의 후에 당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해요. 대신에 조건이 뭐다? 정부의 동의 받아야 되겠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죠.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인데 당교 배정, 그 다음에 긴급 배정, 그 다음에 수시 배정 이런 것들은 신축성이에요. 회계 연도에 원래 배정해야 돼. 올해 거는 올해 배정해야 되는데 올해 것을 작년에 이미 배정한 거예요. 그지? 왜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니까 뭐 재난이라든지 부식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리 배정하거든요. 이걸 긴급 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축성 확보 방안 맞습니다. 긴급 배정.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어때요? 단연도로 계약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돈을 준 건 아니지만은 채무를 부담할 권리를 준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신축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옛날에는 입법부가 다 편성하고 심의하고 다 했지만 지금은 편성은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하고 입법부에 제출하면 입법부가 의결해주는 방식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부 내에는 구속력이 있다니까. 이러니까 각각의 중앙관서가 기재부한테 총액을 넘어서 요구할 수는 없어요. 또 총액을 내려줄 때 총액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목적도 같이 내려줘요. 이러니까 요 사업이 이 목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하고 중앙관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좋아하는 걸 소규모만 잡아놓는 거야. 왜? 어차피 이 구속력은 국회감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이걸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을 소규모로 잡는다든지 우선순위를 낮게 잡아놓는 거야. 이래버리면 국회 가면 이걸 다시 키우면 되니까요. 요 얘기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하고 위 문제가 연결돼 있죠. 이런 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요 위에 것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1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자,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어요.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편성한 것을 의회가 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만약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럼 내각 불신임이잖아요. 이거는 행정부는 달라요. 대통령제는 왜?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심의 받겠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거의 형식적이다. 대통령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받는다. 양원제일 때는 신중하다. 단원제일 때는 신속하다. 뭐 이런 것들. 위원회 중심이면 전문적이다. 본회의 중심적이면 정치적이다. 또 의결주의인가 법률주의인가. 의결주의라면 세출은 구속력이 있어도 세입은 참고자료밖에 안 된다. 근데 법률주의라면 세입법, 세출법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런 성격이 당연히 특징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이 확정적인 거고 예산이 예정적이에요. 4번이 틀렸죠. 위의 문제와 바로 연결돼 있어 지금 1년 차이로. 그래서 예산은 확정적인 거고 예산이 예정적인 거고 결산은 확정적이다. 답은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기법이 나오네요. 이건 또 별도니까 좀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